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50대, 6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3개월 후면 전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길이 요즘 따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회의 중엔 딴 생각이 많아졌고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괜히 짜증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생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엔 끝이 아니라 막막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지? 하루가 너무 길면 어쩌지? 다시 직장을 구할 수는 있을까? 그동안 직장에 매달리느라 정작 나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막막했던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선배들의 조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리모컨을 들고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소파에 앉은 채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휴식이라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점점 무뎌집니다. 사실은 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마비시키는데 그 시간이 쓰인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서서히 병을 부르고 멈춰있는 정신은 삶의 의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거나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살아납니다. 은퇴한 지 2년째인 61세 김창식 씨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저녁엔 예능까지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게 낙이었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몸무게가 늘고 잠도 안 오고 아내와 말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빛이 무기력하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쉬는 중이 아니라 내려가는 중이라는 걸요. 두 번째, 연금만 믿고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내 돈이지만 쓰는 게 불안해지는 날이 옵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입니다. 절대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 생활비,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여기서부터 차근히 정리해야 합니다. 쓸 돈보다 안 써도 될 돈을 줄이는 게 노후 재정의 시작입니다. 둘째,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엔 큰 돈보다 지속 가능한 소득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재능 나눔, 자격증 활용. 이런 수입은 작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내 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생활 자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지출을 유발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 줄이고 남는 돈을 예적금이나 배당형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넷째,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또는 잃어도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한다라는 이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손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뼈대고 재정 계획은 근육입니다. 뼈대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이 내 노후 재정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65세에 퇴직한 김지원 선생님은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아 라며 안심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예상 밖으로 많이 들었고 본인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빠듯했고 결국 적금을 깼고 이젠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지고 그 빈틈을 자식으로 채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격이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고 걱정은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식과의 거리두기가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정 여사는 퇴직 후 딸 부부 집에 들러 밥을 해주고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운데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자신이 딸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던 정 여사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딸의 말에 며칠 동안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네 번째, 자녀 교육과 결혼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교육, 좋은 결혼, 좋은 출발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부모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노후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무리한 유학, 과도한 결혼 자금, 그 끝은 부모의 경제적 파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독립하게 하고 나는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참된 본분입니다. 장 씨 부부는 아들을 무리해서 미국 대학에 보냈고 결혼할 땐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고 결혼 4년 만에 이혼하면서 집까지 팔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살 집도 없고 퇴직금도 바닥이라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땐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후회만 남아요. 다섯 번째, 사행성 오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경마, 카지노, 로또 이런 것에 기대를 걸기 시작하면 그 끝은 늘 같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중독되고 재산을 잃고 가족관계도 망가집니다. 노후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꾸준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도박으로 여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경마장을 가기 시작한 박재용 씨. 처음엔 소액으로 재미 삼아 했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고 손실을 만회하려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고 아내와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에겐 할 말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지금은 도박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창업은 분명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주변 말만 듣고 혹은 한번 도전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장사가 안 되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퇴직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철저한 시장 조사, 자신의 강점 분석, 단기간의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어릴 적 꿈이었던 카페 창업에 도전한 송 씨. 하지만 상권 분석도 없이 지인 소개로 가게를 계약했죠.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재료비로 퇴직금을 대부분 썼고 오픈한 지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창업이 아니라 내가 100%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일곱 번째, 은퇴 후 과도한 해외여행입니다. 여행은 분명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이후가 공허해집니다. 여행을 위한 여행은 돈도 에너지도 삶의 방향성도 모두 소진시킵니다. 여행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아내와 둘이 유럽과 남미로 장기 여행을 떠났던 윤 씨. 멋진 사진은 남겼지만 돌아오고 나니 남은 돈이 불안했습니다.
여행의 여운도 오래 가지 않았고 일상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여행 앨범을 보며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 대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는 자식도 직장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후반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50대, 60대가 조심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소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